교재는 25페이지 거기 위에 보시면 재무제표의 작성 책임이라고 있습니다. 요거는 시험에 간혹가다 한 번씩 출제가 되세요. 네. 그래서 재무제표의 작성 책임은 누가 져요? 경영자가 집니다. 사장님이. 네. 그래서 과거에 한 3번 정도 시험에 출제가 됐었던 겁니다. 그래서 모든 책임은 누가 진다? 사장님. 그거 한 번 더 체킹하시고 거기 밑에 있는 거는 추후에 볼 거예요. 문제풀이 할 때 거기 뭐 계속기업이니 공정한 표시니 요 내용은 나중에 볼 겁니다. 그 다음에 26페이지 잠깐 펴보세요. 간단하게 볼 거는 간단하게만 보고 그냥 쭉쭉쭉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26페이지 보시면 거기 자산이라고 있으세요. 요거는 뜻 정도만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자산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누어지세요. 유동하고 비유동. 거기 있습니다. 교재 보시면 26페이지 밑에 유동 있고 27페이지에 비유동 있으세요. 그래서 이거 나누는 기준은 1년 기준이세요. 그래서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1년 안에 없어지면 유동, 1년 이후에 없어지면 뭐요? 비유동. 그래서 유동자산 중에 가장 대표적인 건 현금이에요. 현금이 돈이잖아요. 그러면 우리 돈 받죠? 그러면 돈 쓰는 데까지 1년 넘어요? 안 넘어요? 안 넘죠, 일반적으로. 솔직히 1년도 안 걸리잖아요. 내 호주머니에 돈 들어오면은 며칠이면 없어지잖아요. 그러면 이제 몇 년 이내가 되는 거예요? 1년 이내. 그러면 유동자산이 되는 거예요. 뭐 별거 없어요.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돈은 1년 안에 써. 그리고 유동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우리 건물, 우리 아파트나 이런 상가들 사잖아요. 그러면 대부분 한번 사면은 몇 년 이상 갖고 있죠? 1년 이상 갖고 있죠? 그러면 뭐가 되는 거예요? 비유동. 그래서 보유기간이 얼마나 되느냐. 그래서 1년 안에 쓰면은 유동이 되는 거고 1년 이후에 쓰면은 없어지면은 비유동이 되는 건데 이런 거는 조심하셔야 돼요. 간혹 가다 보면은 이제 내 경험으로 공부를 하시는 분이 있어요. 그러니까 만약에 내 호주머니에 돈 들어오면 나는 1년 동안 안 써. 그런 분도 있을 수 있잖아요. 그리고 그런 분들은 현금이 비유동이라고 생각하는데 공부하실 때는 그냥 기본적인 일반적이라고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돈 들어오면 1년 안에 쓰잖아요. 그러면 유동이 되는 거고 건물 한번 사면 몇 년 이상 보유하죠? 1년 이상 보유하죠. 자동차도 대부분 몇 년 이상 보유해요? 1년 이상 보유하죠. 근데 자동차 이렇게 사는 게 좋대요. 이거 저도 이제 저 아는 형이 저거 하거든요. 자동차 정비하는 형이 있는데 1년 안 된 거, 얼마 안 된 걸 파는 사람이 있대요. 그럼 가격도 훨씬 더 싸게 살 수 있고 그 다음에 새 거 같은 경우에는 이게 고장 났는지 안 났는지 확인이 안 되잖아요. 내가 처음 받을 때에는. 그래서 막 뭐 만 킬로도 안 탄 거? 막 이런 거 파는 것도 있대요. 1년 이내 거. 그러면은 훨씬 더 싸게 취득세나 이런 것도 좀 저렴하게 될 수 있으니까 그런 걸로도 괜찮다라고 하는데 그건 특수한 경우잖아요. 맞죠? 1년 안에 파는 사람 많아요, 적어요. 있긴 있어요. 없지는 않은데 대부분 1년 이상 보유하고 있죠. 그래서 내가 몇 년 동안 갖고 있느냐 거기에 따라서 유동과 비유동. 그 다음에 유동은 또 두 가지로 나누어져요. 당좌자산하고 재고자산. 요거는 판매 기준이에요. 그래서 팔려고 갖고 있는데 두 가지로 나누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유동은 1년 이내예요. 근데 판매 기준으로 해서 당좌하고 재고자산인데 그러면 지금부터 찍기가 되는 겁니다. 두 가지 중에 하나가 판매거든요. 당좌하고 재고 중에서. 둘 중에서 뭐가 판매일까요? 네, 재고자산이에요. 왜냐면 우리 회사라던가 알바하면은 재고 파악하잖아요. 맞죠? 그 재고 파악이 뭐예요? 팔 거 얼마나 남았느냐 이거 확인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재고자산의 뜻이 뭐 하려고 갖고 있는 거예요? 판매하려고. 그래서 재고자산의 주된 목적은 판매 목적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일하거나 알바 해보시거나 그러면은 재고 파악해야 돼 이런 얘기들 하잖아요. 그 재고 파악이라는 게 딴 게 아니고 판매할 수 있는 거 얼마나 남았느냐 확인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부족하면은 더 시키거나 더 사고 그다음에 너무 많아 그러면 이거를 어떻게 판매할 것이냐 이런 것들도 중요하죠. 마트 같은 경우에는 가보시면은 많이 남았어 그럼 막 할인해갖고 팔잖아요.
막 1 플러스 1, 2 플러스 1 막 이렇게 해갖고 판매하는 거죠. 일반적으로. 그래서 저희도 어저께 잠깐 마트 갔었는데 와이프가 1 플러스 1으로 샀는데 사고 나서 집에 와갖고 딱 한마디를 하시더라고요. 오빠 유통기한이 아주 많이 남진 않았네 그러더라고요. 일반적으로 맞잖아요. 새 거를 설마 처음 나온 거 뭐 홍보하려고 싸게 팔 수는 있겠지만 유통기한 많이 남은 거 싸게 팔 일은 없잖아요 실제. 그래서 판매 목적으로 하는 게 무슨 자산이에요? 재고 자산. 그 다음에 당좌 자산은 판매 목적은 아니에요. 근데 몇 년 안에 없어지는 거예요? 1년 안에. 왜냐면 유동자산 안에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요 두 가지 다 1년 안에 없어질 건데 차이는 뭐냐면 팔 거냐 안 팔 거냐 이렇게 구별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비유동자산은 네 가지로 나누어져요. 이건 외우지 않으셔도 돼요. 왜냐면 저희 시험의 특징이 이론하고 실기를 같이 보거든요. 같이 보기 때문에 외우실 필요는 없어요. 왜냐면 이거 프로그램 안에 있어요. 제가 어디에 있는지 나중에 다 알려드릴 겁니다. 투자자산, 유형자산, 무형자산, 기타 비유동인데 일단 오늘은 초반이니까 간단하게만 설명드릴게요. 투자자산은 무슨 목적이요? 말 그대로 투자 목적. 그래서 회사에서 투자하려고 건물을 샀어. 땅을 샀어. 주식을 샀어. 그럴 수 있잖아요. 여윳돈이 있다면. 그 다음에 유형에서 유자가 있을 유자예요. 그래서 유형자산은 만질 수 있는 거. 그래서 만질 수 있는 거. 대표적으로 뭐 지금 앉아 계시는 책상, 의자, 컴퓨터, 땅도 만질 수 있죠. 건물도 만질 수 있고 이런 것들이 유형자산. 그 다음에 무형은 형태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 무형은 대부분 다 권리로 끝나요. 저작권, 상표권, 디자인권, 프랜차이즈 이런 권리들이 있잖아요. 예. 근데 저작권 눈으로 볼 수 없죠. 만질 수도 없죠. 근데 값어치는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 맨날 보면 뭐 1년에 몇 번씩 뉴스나 신문 보면은 어느 작곡가가 뭐 박진영이 뭐 저작권으로 해서 1년에 얼마 작사 작곡으로 해서 1년에 얼마 벌었다는 등 이게 다 저작권하고 연관이 있는 거잖아요. 근데 눈에 보여요? 안 보이죠. 근데 앞으로 모든 산업은 이쪽이 돈을 많이 벌어요. 무형의 자산으로. 근데 우리나라는 아직 이쪽이 많죠. 네, 물건을 만들어서 파는 거에 어쨌든 아직 많이 집중이 되어 있잖아요. 근데 앞으로는 이쪽이 돈을 많이 법니다. 그래서 지금 많이 버는 것 중에 하나가 카카오톡. 카카오톡이 물건 만들어서 팔아요? 아니에요. 가운데에서 그냥 연결만 해주고 돈 받아요. 맞잖아요. 근데 떼돈 엄청 벌잖아요. 근데 왜 그게 가능하냐면 유형 같은 경우에는 공장을 지어야 돼요. 근데 공장 짓는데 돈 들고 시간 들잖아요. 근데 무형자산은 뭔가 지을 건 없어요. 내가 이거를 연결할 수 있는 플랫폼만 갖고 있으면 돈을 많이 벌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앞으로도 그렇고 이쪽이 강세가 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다들 스마트폰, 핸드폰 갖고 계시잖아요. 그 핸드폰 하나 팔면은 삼성에서 외국으로 나가는 특허권이 한 4, 5만 원 정도는 된다라고 해요. 네. 그러니까 외국에 그 특허권을 갖고 있는 회사는 가만히 있어서 팔 때마다 돈 받는 거예요. 네. 그래서 앞으로는 더, 지금도 그렇지만 앞으로는 더 이쪽으로 돈을 벌 수가 있는데 이거 만들기는 쉬워요, 어려워요? 어렵습니다. 그 대신 이제 대대손손 돈을 벌 수 있는 거죠. 근데 어려워요, 이거 하나 만들기가. 노래도 똑같잖아요. 노래 뜨면 대박이지만 노래 한 곡 띄우기가 어때요? 만만치 않죠. 뭐든지 다 그런 것 같아요. 보면은 뜨면 대박인데 뭔가를 만들기는 쉽지 않죠. 그리고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닌 걸 기타라고 하죠. 근데 요건 잘 안 나옵니다, 시험에는. 그리고 이런 거 종류는 안 해오셔도 돼요. 이건 다 컴퓨터 가지고 해결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교재는 28페이지. 그래서 28페이지 보시면은요, 거기 보시면 부채 있습니다. 그래서 부채는 딱 두 가지밖에 없어요. 유동부채하고 비유동부채. 두 가지밖에 없습니다. 요거 몇 년 기준이세요? 1년 기준. 그래서 유동부채는 1년 안에 갚아야 돼. 비유동부채는 1년 이후에 갚아야 돼. 둘 다 없는 게 가장 좋은 겁니다. 좋기는. 근데 대부분 우리 같은 일반 서민분들은 이게 많죠.
비유동 부채가. 왜냐면 결혼해서 집 사면은 저도 지금 대출 신청해놨는데 30년 계속 심사 중이라고만 떠서 되면 되고 안 되면 안 되고 빨리 좀 알려주지. 그래야 또 떨어지면은 은행 가서 또 대출 따로 신청해야 되는데. 그래서 저는 채무자예요. 이거로 비유동 부채로. 그래서 1년 안에 갚아야 되냐 1년 이후에 갚아야 되냐. 그 다음에 원래 여기가 제일 어려워요. 자본이. 그래서 자본에는 이건 안 적으셔도 돼요. 자본금, 자본잉여금, 자본조정, 기타 포괄. 저야 먹고 살려고 외웠는데 안 외우셔도 됩니다. 이익잉여금 이렇게 나누어지는데 저희가 아마 빠르면 다음 주 정도에 이제 프로그램을 할 건데 제가 잠깐 보여드리면 여기 왼쪽에 다 있어요. 당좌, 재고, 투자, 유형, 무형, 기타, 유동, 비유동, 자본금에도 쭉 다 있죠. 그래서 외우실 필요 없어요. 왜냐하면 저희 시험은 이론 실기를 같이 보기 때문에 만약에 요거 종류 물어보는 게 시험 문제 나왔어. 그러면 프로그램 들어가서 보셔도 돼요. 그게 좋은 점이에요. 저희 시험에. 이론하고 실기를 같이 한다라는 거. 그래서 대부분 보면 뭐 커말 같은 경우에는 1차 필기 따야 2차 실기 볼 수 있잖아요. 구조가. 근데 저희는 이론 실기 같이 보기 때문에 그냥 한 번 따면 끝이에요. 그거는 장점. 근데 첫날 설명드렸지만 단점은 그놈의 70점. 그게 제일 단점이에요. 60점이면 참 행복할 텐데. 그 다음에 31페이지는 크게 보실 거 없어요. 그 다음에 교재는 쭉 넘어가셔서 37페이지. 그리고 넘기시다 보면 사이사이에 문제 있거든요. 문제 있어요. 풀지 마십시오. 왜냐면 옛날식이에요. 거기에 있는 문제가 옛날 부기 방식의 시험 문제거든요. 근데 저희 시험에 안 나오니까 그 사이에 있는 거는 풀지 마십시오. 근데 너무 풀고 싶어. 그러면 푸시는 건 지장은 없는데 풀어도 크게 플러스 될 게 1도 없어요. 왜냐면 옛날 방식이라 시험 문제가 안 맞아요. 그럼 또 이렇게 물어보십니다. 왜 넣어놨어요? 책값 많이 받으려고. 한 페이지라도 더 두꺼워야 책 가격이 어때요? 올라가죠. 그래도 거기에 있는 거는 안 푸셔도 됩니다. 예전에 풀어드렸었는데 아무 의미가 없더라고요. 한번 해봤어요. 교재로만 한번 수업을 해봤는데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37페이지에서 제일 중요한 건요. 거기 박스 제일 밑에 보시면은 일상적 거래라고 있으세요. 무슨 거래요? 일상적 거래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일상적 거래를 이렇게 설명드려요. 거래가 아닌 것. 회계에서는 거래가 아니에요. 거기에 보면 일상적 거래가 우리가 일반적으로 얘기했을 때는 거래가 맞는데 회계에서는 거래로 안 봅니다. 그래서 뭐뭐뭐가 있냐면은요. 계약, 그 다음에 약속, 주문, 보관, 채용, 담보 등인데 설명은 다 드릴 겁니다. 일단 정리 먼저 하시고. 그래서 보시면은요. 그 다음 거 설명드릴게요. 그래서 우리 회계는 5가지로 되어 있어요. 자산, 부채, 자본, 수익, 비용이 증가하거나 뭘로 되어 있죠? 감소하는 거. 그래서 총 10가지로 되어 있는데 이 거래가 아닌 것은요. 이 10가지의 영향이 없는 거예요. 우리 회계는 이 10가지밖에 없어요. 증가냐, 감소냐. 그 다음에 자산, 부채, 자본, 수익, 비용. 그래서 왜 아닌지 지금부터 설명을 하나씩 드릴게요. 계약. 우리 계약이라는 거 할 수 있죠. 계약서 쓸 수 있잖아요. 근데 계약의 단점이 뭐가 있냐면은 이거 취소할 수도 있어요, 없어요? 있죠. 취소 가능하잖아요. 계약서 쓴 다음에 나 안 할래.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래서 계약은 거래로 안 봐요. 그러면 언제 거래가 되냐면 계약을 한 다음에 돈을 주고 받을 때. 우리 부동산 같은 경우에 계약하면은 처음에 계약금 걸잖아요. 우리 계약금 왜 걸죠? 내가 이 계약을 하려고 좀 더 믿음을 주기 위해서 계약금을 주는 거잖아요. 근데 계약금은 안 주고 계약서만 썼어. 그럼 이거는 솔직히 아직 확정된 건 아니잖아요. 왜요? 계약이라는 건 뭐 할 수 있으니까 취소. 그 다음에 약속. 약속도 똑같아요. 우리 이런 경우들 있잖아요. 왔다 갔다 하다가 오랜만에 지나가면서 아는 사람을 만났어. 그러면 대화하다가 마지막에 이런 약속 꼭 하잖아요. 다음에 만나면 뭐 먹자? 밥 먹자. 밥 먹어요? 안 먹죠. 왜요? 안 만나. 만나야 밥을 먹는데 만나지를 않아. 그러니까 약속이라는 것도 취소할 수가 있잖아요. 그 다음에 주문. 오늘 밤에 배가 고파갖고 치킨집에다 전화해서 치킨 주문을 했어요. 근데 주문했다 그래서 늘어나는 거 없죠. 줄어드는 것도 없잖아요. 그러면 배달 아저씨가 열심히 그걸 갖고 와갖고 내 돈이랑 교환했어. 그때는 거래가 맞아요. 왜냐면 나는 치킨이 늘어나는 대신 돈은 줄어들죠. 예, 근데 주문만 했을 때에는 아직 늘어나거나 줄어드는 게 없잖아요. 예. 근데 이제 요즘에는 그 식당에서 취소를 못하게 하려고 일단 주문 들어가면 취소 불가 뭐 이런 경우들도 있긴 있지만 일반적으로 주문하자마자 바로 취소는 가능하죠. 그래서 아직 확정이 안 됐다. 그 다음에 보관. 보관은 가지고만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내가 만약에 집에서 딸기를 샀어요. 그러면 딸기 샀을 때에는 거래예요. 왜냐면 내가 딸기를 받고 돈을 줬으니까. 근데 냉장고에다 보관하고 있어. 그러면 늘어나는 거 없죠. 줄어드는 것도 없죠. 그러면 거래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 회계는 무조건 이거에 영향이 있어야 돼요. 근데 이거에 영향이 없네. 그러면 아무것도 아닌 게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채용도 똑같아요. 채용이라는 건 사람을 채용했는데 사람은 가치가 없잖아요. 네. 나 얼마예요? 알아요? 모르죠. 네. 근데 되게 슬픈 얘기 하나 해드릴까요? 나 100원이에요. 언제 100원인지 아세요? 내 전화번호하고 내 주민등록번호하고 내 이름하고 우리 집 주소 있잖아요. 이거 거래할 때 100원이면 내 정보 팔려요. 간혹 가다가 이거에 대해서 되게 민감하신 분들이 있어요. 이해는 합니다. 뭐 이름이라던가 전화번호라던가 이런 거에 대해서 되게 민감하신 분들 계시는데 안타까운 게 뭐냐면 실제 내 정보가 팔릴 때는요 100원에서 200원이면 팔려요. 기본 정보는 진짜로 거짓말 안 하고. 근데 이게 10,000원짜리가 될 때가 있대요. 언제 10,000원짜리가 되냐면 뭐 대출을 받았다거나 근데 이 대출이 이제 어디에서 대출 받았는지까지 좀 더 자세한 정보가 들어가면 5,000원, 10,000원짜리의 정보가 되는데 그냥 내 이름, 내 주민등록번호 이런 거는 100원인가 200원에 거래된대요. 슬프죠? 그래서 내 가치가 얼마밖에 안 되는 거예요? 100원, 200원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 동네에서는. 진짜요? 거짓말 안 하고. 그래서 나 아무것도 안 했는데 연락 올 때 있죠. 보험사라던가 그런 데에서. 그러면 내 정보 사간 거예요. 근데 그게 있습니다. 이게 왜 팔리냐면은 인터넷에서 회원가입 하실 때 거기 막 보다 보면 필수가 있고 선택 있죠. 그 선택 체크하고 가입을 누르시면 내 정보가 사고 팔릴 수도 있어요. 왜냐면 거기에 보면은 어디에 제공한다라고 써 있잖아요. 대부분 보면.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요즘에는 회원가입 같은 거 할 때 선택은 되도록이면 풀고 가입을 해요. 왜냐면 선택이 대부분 다 광고하겠다는 거거든요. 그럼 거기에 눌렀으면은 내 정보가 일단 그 회사로 넘어가죠. 그래 그 회사에서 내 정보를 써먹은 다음에 이건 실제 그쪽에서 일하신 분한테 들은 얘기예요. 내 정보를 쓴 다음에 그 회사에서 필요 없잖아요. 그러면 이걸 내가 살 때 100원 주고 사왔으면 50원에 다른 데다 또 팔아요. 아 진짜로. 그러면 이제 그거를 사가서 연습용 데이터로 또 써먹는데요. 왜냐면 어차피 이 정보는 크게 쓸모가 없는 정보야. 근데 어쨌든 정보니까 써먹긴 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이제 신입으로 오신 분들이나 그런 분들한테 연습용으로 아니면 또 다시 이제 다른 거래처에서 다시 이제 광고 목적으로 쓰기도 한대요. 그래서 핸드폰에 보면 툭하면 모르는 거 툭하면 문자 오잖아요. 그게 그렇게 해서 돌아간다라 그러더라고요. 근데 이런 분들이 있어요. 저는 모르는 데에서 연락이 잘 안 와요. 그러면은 둘 중에 하나래요. 전화가 오거나 아니면 뭔가가 왔을 때 내가 그냥 바로 끊거나 그러면 또 거기 옆에다 또 적어 놓는데요. 바로 끊는다 뭐 그런 식으로. 그래서 좀 요 사람은 전화 안 하는 게 좋다 이런 식으로 또 관리한다라고 하더라고요. 보험했었던 분이 알려줬어요. TM 보험했었던 분. 전화로. 그래서 내 정보가 무지막지하게 비싸진 않더라고요.
기본적인 정보는. 그 다음에 담보. 예. 우리 담보 그러면 살아가면서 제일 많이 보시는 게 이겁니다. 저도 지금 이거 해놨는데 주택담보대출. 그래서 내 집을 담보로 해서 뭐 하는 거죠? 돈 빌리는 거죠. 그러면 이 담보라는 건 현재가 아니고 미래의 문제가 되는 거예요. 언제 문제가 되냐면은 내가 이 돈을 못 갚았어. 예, 아니면 내가 이자를 안 줬어. 그러면 은행에서 뭐 해버리죠? 예, 압류해갖고 경매로 넘겨버리는 경우들이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래서 뉴스에, 저도 뉴스 잘은 안 봐요. 재미가 없어서 요즘에. 근데 또 다시 재미있어져서 조금씩 간혹가다 보긴 하는데, 뉴스에 경매가 늘어나고 있대. 그러면 이거 못 갚고 있는 게 늘어나고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왜냐면 이거 못 갚으면은 경매로 넘겨버리거든요. 은행이나 보험사나 이런 데는 얄짤 없어요. 일반적으로 보험 3개월 동안 미납하시면 예, 보험계약 취소돼요. 예. 이자 3개월 동안 안 내잖아요. 주택담보대출에 대출 받으신 다음에 3개월 정도 안 내시잖아요. 그러면 여기로 넘겨요. 채권 추심업체. 여기가 어디냐면 길 왔다 갔다 하시다 보면 현수막에 떼인 돈 받아들입니다 라고 보신 적 있죠. 그런 데가 이런 회사예요. 돈 받아주는 업체들. 여기로 넘겨요, 은행에서. 왜 넘기냐면 이 사람은 3, 4개월 동안 우리한테 줄 돈을 안 주네. 그러면 여기는 받을 확률이 뭐 한 거예요? 낮은 거야. 그래서 만약에 1,000만 원짜리야 그러면 채권 추심업체에 한 6, 700 받고 팔아버려요. 내 채권을. 그럼 여기서 사갖고 이제 추심이 들어오는 거죠. 툭 하면 연락 오고, 아니면 뭐 언제까지 안 갚으면은 이제 본때를 보여주겠다 법적으로 막 이런 고지서 날라오고, 예, 송달 우편 같은 거 막 날라오고, 그렇게 하는 데가 채권 추심업체예요. 그래서 은행이나 이런 데들은 내가 돈 잘 내고 했을 때나 나한테 우호적이지, 돈 밀리거나 아니면은 뭐 보험회사 같은 경우에는 내가 갑자기 많이 다쳤어. 그 내가 한 달에 보험료로 10만 원을 내는데 보험금으로 3억을 받아야 돼. 이러면 이제 돌변해요. 근데 어쩔 수 없어요. 모든 것들이 다 자기들 이익 내는 게 목적이잖아요. 예, 그나마 국가 빼놓고는, 국가는 비영리 단체니까 그나마 괜찮지만 국가 빼놓고 나머지는 나한테 마이너스야 그러면은 뭔가 행동을 해요, 안 해요?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대부분 보험 들 때에 보험이라던가 이런 담보대출 같은 거 받을 때 자동이체 걸어 놓잖아요. 왜냐면 내가 혹시 깜빡할까봐. 이거 되게 생각보다 중요해요. 특히 보험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도 뭐 한번 뉴스에 나오긴 했는데, 항상 보험은 주변 사람을 조심해야 됩니다. 저희 아버지도 한 건 있어요. 저희 아버지도 요도결석이라 그래서 남자들, 예, 돌 생기는 거 있거든요. 예, 저희 가족 중에 저만 아니고 동생하고 저희 아버지 다 그거였는데, 옛날에 보험이었을 때는 100만 원을 받았대요. 수술을 하시면. 근데 이제 아는 아줌마가 새로 들어도 되는데, 예, 이제 돈 벌려고 어머니한테 와갖고 더 좋은 보험이 있으니까 갈아타라 이런 얘기들 많이 하잖아요. 갈아탔어. 그리고 똑같이 아팠는데 30만 원이 나온 거예요. 참고로 이건 꼭 알고 계세요. 뭐는 알고 계시냐면, 부은 지 얼마 안 된 거는 그나마 갈아타도 괜찮은데, 그나마 타격이 적은데 부은 지 오래된 거는 절대 갈아타시면 안 돼요. 왜냐면 만약에 내가 20년짜리를 15년 부었어요. 그러면 5년만 부으면은 그 보장된 기간까지 보장받을 수 있죠. 근데 만약에 이거를 20년짜리로 다른 걸 갈아탔어. 그러면 5년이면 끝날 게 다시 20년이 되는 거예요. 왜냐면 그 연도까지 이어지는 건 아니기 때문에, 새로 가입하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웬만하면 기존에 갖고 있었던 보험은 그냥 유지하시는 게 더 좋아요. 제가 조금 공부를 해봤는데 제 얘기가 100% 맞는 건 아니지만 옛날 보험보다 제 개인적인 생각인데 좋은 보험은 없어요. 왜 그러냐면 실내적으로 실제 암보험 같은 경우 있죠. 암보험 처음 나왔을 때는 다 보장됐어요. 모든 암이. 근데 지금도 나오는 보험도 다 보장된다라고는 하는데, 뭐가 차이가 있냐면 많이 걸리는 암 있죠. 이런 거는 30%나 50%밖에 보장을 안 해줘요. 왜냐면 걸릴 확률이 뭐하니까요? 높으니까. 그래서 보험 있는 분들은 기존에 있는 거 해지하고 아니면 일명 갈아탄다라고 하는데, 그런 거 안 하시는 게 가장 좋아요. 그래서 저는 가끔씩 수업하기 싫으면 그 생각도 해요. 누가 와서 한 대 때려줬으면 좋겠다. 왜냐면 제가 하루 누워있으면, 옛날에 들은 보험이라 제가 하루 입원료가 13만 원인가 15만 원인가 그래요. 보험료만.
그거 하나만. 근데 제가 지금 보험이 4개인가 5개 있거든요. 그 예전에 참고로 요 코가 수술한 코예요. 성형수술한 거. 부러져 갖고 운동하다가 부러져 갖고 성형수술 해갖고 일주일 누워 있었거든요. 일주일인가 열흘. 그때 400 들어왔어요. 괜찮죠. 열흘에 400이면. 가끔씩 누가 때려줬으면 하는 생각도 하는데, 근데 안 아프게 제일 좋은 거니까 열심히 일을 하겠지만. 그렇고 그건 알고 계세요. 보험 관련돼서 제가 해드릴 수 있는 얘기는, 가입 안 되어 계신 분들은 한두 개씩 정도는 가입하시고, 뭐 아무리 뭐 손실보험 뭐 그게 안 좋다라고 해도 많이 가입되어 있으면 많이 가입되어 있는 이유가 있잖아요. 그리고 이제 여자분들 같은 경우에는 암보험이나 이런 것도 하나씩은 해놓아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조만간 저는 끝나요. 저는 이제 한 2년만 더 부으면 저 관련된 보험은 다 끝나거든요. 제가 지금 한 40만 원씩 나가는데 한 달에. 꽤 많이 들어놨어요. 저는 지금 이대로만 있으면 돼요. 왜냐면 종신보험 있죠. 저 죽으면 나오는 거. 그 다음에 연금보험 있죠. 제 나이 55세 되면은 한 달에 30만 원씩 나와요. 죽을 때까지. 그 다음에 저기 실손보험 있죠. 아프면 나오는 거. 그 다음에 운전자 보험 있죠. 자동차 보험 있죠. 한 5, 6개 정도? 그래도 저는 딴 건 몰라도 보험은 잘 돼 있어요. 근데 이제 가끔씩 후회하는 거는 연금보험 좀 더 센 걸로 들걸. 연금보험 끝났어요. 저희 어머니 주특기가 돈 있으시면 보험 만기 치는 게 주특기시라. 제 보험은 이미 다 끝나 있고, 그거는 끝나 있고, 나머지 2년 남았나? 2년만 지나면 저는 80살까지는 다 보장되더라고요. 그럼 뭐합니까? 와이프는 하나도 없는데. 보험이 없었어요. 그랬고 제가 강제로 실손보험 하나 들어놨고, 저 끝나면 이제 암보험 하나 더 해줄까 고민 중이죠. 왜냐면 여자분들이 남자분들보다는 더 많이 암이 걸리긴 하시니까. 그런 것들도 잘 준비하셔야 돼요. 그래서 가끔씩 그 생각도 해요. 수업하지 말고 수업 시간에 보험을 팔까? 왜냐면 가끔씩 보험 얘기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 그 다음에 38페이지. 거기 거래 8요소로 있는데 저희는 몇 요소로 기억을 하셔야 된다고요? 10요소. 그래서 요거 잘 기억하시고. 그 다음에 밑에 거래의 이중성에다가 별표 3개 치세요. 요건 되게 중요합니다. 거래의 이중성이라고도 하고, 비슷한 말로 뒤에 쪽 가시면 있는데 대차평균의 원리라고도 있는데요. 이거 내용은 뭐냐면 그냥 이거예요. 차변하고 대변은 어때야 된다? 같아야 된다. 그거예요. 그래서 보시면은요, 이게 다 뭐냐면, 거래의 이중성의 뜻은 뭐냐면, 거래가 발생하면 차변하고 대변에 쓰는 거예요. 그 다음에 대차평균의 원리는 대변하고 차변은 같아야 된다. 그래서 뜻은 그렇게 중요하지 않고, 차변하고 대변은 어때야 된다? 같아야 된다. 그 정도만 알고 계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교재는 쭉 넘어오셔서 42페이지. 거기에 대차평균의 원리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 보시면 대차평균의 원리라고 있는데요. 거기에서 뭐 잘 보시냐면 거기 복식부기 원리, 자기검증 기능, 그거에 관련돼서 설명을 좀 드릴게요. 지금은 복식부기라고 안 해요. 똑같은 말로 복식회계라고 합니다. 왜냐면 지금은 부기라는 말 쓰면 요즘 말로 꼰대 되는 거예요. 지금은 부기라고 안 하고 뭐라고 하셔야 돼요? 회계. 어쩔 수 없어요. 시대가 다르니까. 시대에 내가 발맞춰 나가는 것도 어때요? 중요합니다. 이건 어쩔 수 없는 거예요. 왜냐면 못 쫓아가면 나만 도태되잖아요. 그래서 근데 참 그건 있는 것 같아요. 뭐는 있냐면 바뀌는 게 솔직히 간혹가다 두려울 때도 있어요. 왜냐면 뭔가 새로운 거에 다시 적응을 해야 되는데 확실히 젊으신 분들보다는 적응하는데 시간이 조금 더 필요한 거는 맞으니까. 왜냐면 일단
뭔가 외워야 되잖아요. 새로 적응을 하려면. 근데 확실히 그런 것들도 조금씩 떨어질 수밖에 없는 거니까. 그거는 뭐 사람뿐만이 아니고 모든 게 다 그렇잖아요. 오래되면 오래될수록 적응하는데 좀 더 시간은 걸리니까. 그래서 간혹가다 안 바뀌었으면 하는 것도 있는데 앞으로 계속 뭔가 바뀔 거잖아요. 그래서 과거에는 복식부기라 그랬는데 간단하게 요건 시험에 안 나옵니다. 복식부기가 있고 단식부기가 있어요. 복식부기가 있어요. 근데 지금은 부기 말고 뭐라 그런다고요? 회계라고도 표현합니다. 그래서 단식회계하고 복식회계가 있는데 이 단식이라고 나오시면 원리 원칙이 없어요. 그러니까 내 맘대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대표적인 게 가계부나 용돈 수첩. 요건 안 적으셔도 돼요. 그냥 거기 교재에 있어서 간단하게 한번 설명드리는 거예요. 우리 가계부 쓰시는 분들마다 다 틀려요. 쓰는 방식들이. 맞죠? 네. 그래서 쓴 사람은 무슨 내용인지 아는데 안 쓴 사람은 그거 쳐다봤을 때 이게 뭐지? 라고 생각할 때도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왜요? 원칙이 없어요. 그냥 마음대로 쓰는 거예요. 내가 이거는 A야. 그러면 A가 본인은 A가 뭔지 알지만 다른 사람이 봤을 때 A가 뭐지? 이렇게 될 수도 있죠. 근데 복식부기는 우리가 배우는 게 복식부기예요. 뭐가 있어요? 원리 원칙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거는 원리 원칙이 있기 때문에 이거를 다른 사람이 봤을 때에 어느 정도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100% 이해는 못해요. 왜 그러냐면 이게 어떻게 보면 실무 가셔서 가장 어려운 건데 쓰는 사람들마다 생각하는 방식이 약간씩 차이가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사람은 이거 소모품 B야 아니면 소모품이야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어떤 사람은 또 비품이야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거든요. 애매한 것들 있잖아요. 확실히 나누어지는 건 상관없는데 좀 애매한 것들은 사람들마다 약간씩 차이점은 있지만 대부분 다 원리 원칙이 있기 때문에 보시면 알 수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래서 대표적으로 회사 장부 같은 것들 이런 것들이 이제 대표적인 복식부기죠. 그리고 이건 바뀐 지 꽤 오래되긴 했는데 그 원래 비영리 단체들 있죠. 비영리 단체들 많잖아요. 무슨 협회 같은 것들. 과거에는 단식부기였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다 복식부기 의무자를 뽑아요. 그래서 뭐 잡코리아나 워크넷이나 사람인이나 이런 쪽에서 이제 우리가 구직 활동할 때가 있잖아요. 그때 거기에 복식부기 의무자라고 써 있을 때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회계할 줄 아는 사람 하고 같은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일자리를 알아보고 있는데 거기에 복식부기 의무자라고 써 있네. 그러면 회계할 줄 아는 사람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근데 복식부기는 솔직히 요즘 쓰는 용어는 아니에요. 그래서 비영리 단체에서도 요즘엔 다 복식부기 의무자를 뽑아요. 왜냐하면 국가에서도 장부 내나 비영리 단체한테도 야 너네 마음대로 쓰는 장부 쓰지 마. 네, 그런 거 쓰지 말고 정해져 있는 장부 써. 그래서 요즘에는 비영리 단체에서도 다 회계를 할 줄 아는 사람을 뽑습니다. 그래도 저도 예전에 스카우트 아닌 스카우트 한번 온 적이 있었어요. 제가 그 노인복지회관에서 이제 컴퓨터를 어렸을 때, 좀 젊었을 때, 20대 중반 때 노인복지회관에서 한 5년 정도 일을 한 적이 있었거든요. 근데 그때 한번 저한테 스카우트 제의가 왔었어요. 제가 거기 일했었던 강사로 했었던 데에서 연락이 왔는데 안 갔어요. 왜 안 갔냐면 그때 제가 돈 제일 잘 벌었을 때였거든요. 그때 세금 다 띄고 350, 400씩은 찍었으니까 통장에다가. 그러니까 나쁘지 않게 벌 때였었는데 제가 알기로 복지회관 같은 데는 일반적으로 신입으로 들어가면 한 180만 원 전후 정도 돼요. 네. 근데 못 벌었을 때였으면 고민을 해보겠지만 뻔히 얼마 버는지 다 알고 그래갖고 죄송한데 못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거부하긴 했는데 저도 면접 본 적이 있어요. 여기 송림동 쪽에 그 불교재단에서 하는 복지회관이 있어요. 그래서 한번 면접 보러 간 적이 있었는데 그때 면접 보면서 느낀 게 같이 세 명이서 면접을 봤거든요. 근데 한 명은 남자친구가 바깥에서 기다리고 있어갖고 무슨 질문만 하면 단답형으로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얘는 이기겠다. 근데 이쪽 오른쪽에 계시는 여자분이 완전히 자기는 복지를 위해서 태어난 사람처럼 대답을 하더라고요. 질문을 하나 탁 던지면 자기는 옛날부터 관심이 많았고 이러이러해서 이런 데를 지원하게 됐고 막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야 이분한테는 안 되겠다 그랬고 제가 졌죠. 떨어지긴 했었는데 근데 단체 면접 보면 얼추 티가 나요. 저 사람 뽑겠다. 네.
진짜 그게 아닌 이상, 백이 있는 게 아닌 이상은 어느 정도 티는 나더라고요. 그래서 말 잘하면은 잘 붙습니다. 그래서 예전에 수강생분 중에 한 분도 학원에서 면접 보라고 보내드렸는데 원래 회계하는 사람을 뽑을 게 아니었었대요. 원래 딴 거 하는 사람을 뽑으려고 했는데 면접 때 너무 마음에 들어 했다고 뽑았다라 그러더라고요. 근데 제일 안타까운 건 3개월 후에 그만뒀어요. 왜 그만뒀는지는 뭐 뻔할 뻔짜지만 거기 어딘지 저도 알거든요. 좀 이 동네에서 좀 유명해요. 안 좋기로. 거기도 학원이었는데 거긴 좀 별로더라고요. 내가 봐도. 그 다음에 보시면은요, 분계 보시면 분계는 요걸로 되어 있어요. 원리 원칙. 그 원리 원칙이 뭐냐면은 자산 증가하면 차변, 부채 증가하면 대변. 이거에 맞춰서 작성하는 게 뭐예요? 분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회사 가셨을 때 업무 처리했을 때 분계 틀리면 끌려가는 거예요. 그래서 끌려가서 좋은 얘기 안 좋은 얘기 다 듣는 거죠. 그래서 이 분계 잘하는 게 중요하다라고 했었죠. 근데 제일 어려워요. 근데 회사 건 그나마 다행인 게 뭐냐면 제가 봤을 때 딱 3개월만 버티면 어차피 회사에서 업무 처리하는 거에 90% 이상은 책바퀴 돌아가듯이 돌아가잖아요. 만약에 우리 회사가 제조회사야. 그럼 맨날 물건 만들어서 뭐 하죠? 팔죠. 그 다음에 만약에 식당이 있어. 그러면 식당에서 이제 재료 사다가 밥 먹고 이런 식으로 어느 정도 굴러가는 거는 거의 정해져 있기 때문에 특별한 것도 있긴 있겠지만 거의 100가지다 그러면 90가지는 어때요? 맨날 똑같잖아요. 그래서 그 기간만 잘 버티시면은 업무 때문에 그만두시는 분들은 제가 봤을 때 많지 않아요. 대부분 사람이 문제지 일적인 것보다는. 맞죠? 근데 사람이 제일 어려워요. 저도 예전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지만 사람 상대하는 게 가장 어때요? 어려워요. 특히 이제 이 사람이 나한테 호감이 있을 때는 괜찮은데 악의적으로 바뀌었어. 그럼 그때부터는 진짜 피 터지잖아요. 네가 사냐 내가 사냐가 될 수도 있으니까.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사람이 가장 중요하고 사람이 가장 어려워요. 그래서 제가 예전에 이 얘기를 한번 했더니 예전에 한 분이 그 얘기 하시더라고요. 3년 동안 회사를 잘 다녔었는데 직장 상사분 바뀌고 한 달 만에 그만뒀대요. 하도 괴롭히고 막 그래요. 그러니까 이게 사람이 항상 가장 어떻게 보면 어려우면서도 좋은 건데 사람 상대하는 게 가장 어려워요. 그래서 수업 시간에 간혹가다 이런 얘기도 해요. 어떤 얘기도 하냐면은 웬만하면 서비스직은 하지 마시라고. 저도 지금 서비스직이지만 저는 그나마 낫거든요. 왜냐면 오시는 분들이 대부분 배우려고 오시는 분들이다 보니까 제가 크게 뭔가 잘못하지 않는 이상 문제 발생할 게 많진 않아요. 근데 일반적인 서비스직은 서비스를 제공받으려고 오는 거잖아요. 근데 이게 조금만 잘못하면은 안 좋게 보는 경우들이 많아요, 적어요? 많잖아요. 왜요? 손님은 뭐니까? 왕이니까. 우리나라는 이미 팽배해 있잖아요. 이거 못 버텨요. 이거 못 바꿔요. 죽을 때까지. 평생. 우리나라는 이거 바뀔 수가 없어요. 구조상. 왜냐면 이미 손님은 왕이야가 이게 완전히 뇌리에 박혀버렸잖아요. 그래서 우리나라는 난리 부르스를 쳐도 문제되는 곳들보다는 문제 안 되는 곳들이 훨씬 더 많잖아요. 근데 우리나라 사람이 미국 가서 똑같은 행동하면 다 911에 끌려간대요. 경찰서로. 경찰서로 다 끌려간대요. 왜요? 미국 법하고 우리나라 법하고 다르잖아요. 근데 우리나라는 마트에서 난리쳐. 그러면은 거기 캐시어분이 무릎 꿇잖아요. 근데 미국에서 그 난리 치면은요, 경찰관이 와서 아니면 거기 경비 보안하는 사람이 들어갔고 바깥으로 끌고 간대요. 경찰서로. 진짜로. 이게 법이 다르다 보니까. 근데 모르겠어요. 뭐가 맞는지. 근데 우리나라는 그게 너무 심해서. 그나마 요즘에 코로나 때문에 잠잠한 거지, 코로나 지나면 1년에 또 몇 번씩 뉴스에 나올 거예요. 누가 무릎 꿇고 빌었다고. 인천에서 그랬었잖아요. 한 두세 번. 여기 고속도로 터미널 거기 백화점 있잖아요. 그쪽에서 한 번인가 두 번 그랬고, 부천에서 한 번 그러고. 근데 저는 항상 그 생각으로 살고 있습니다. 인천은 돈이 없어서 못 막아요. 설마 인천이 더 많겠어요? 그런 일이 서울이 더 많겠어요?
서울이 더 많겠죠. 서울이 사는 사람 더 많은데 안 좋은 일도 솔직히 서울이 더 많아요. 근데 서울은 안 나와요. 그런 얘기가 잘. 왜요? 집값 떨어지니까. 예. 그래서 실제 돈으로 막는 경우들도 있다라는 얘기는 있잖아요. 진짜 막는지는 모르겠지만. 예. 근데 그거 돈이면 가능하대요. 제가 또 이런 비슷한 얘기를 했더니 그러니까 참 여러 명을 수업하다 보니까 저도 여러 가지 경험들이 있는데 그 중에 한 분이 인천일보인가? 경인일보인가? 어쨌든 그 신문사에서 격리직 보셨는데 기자들 욕을 하더라고요. 왜요? 그랬더니 어떻게 기사를 따오냐면요. 뭔가 문제될 회사가 있으면 문제 터진 회사가 있으면 가서 반협박한대요. 기사 낼까 광고료 줄래 이런 식으로 실제 그런 일들이 종종 있대요. 그 가갖고 기사를 터트릴까요? 아니면 저희 광고 주실래요? 이렇게 해갖고도 한대요. 실제로. 항상 좋은 사람도 있지만 어떤 사람도 있어요. 나쁜 사람도 있어요. 그 다음에 거기 43페이지 붕괴 법칙 보시면 요거 잘 기억하십시오. 증가 감소 있었죠? 네, 거기에 맞춰서 뭐 하시면 돼요? 처리하시면 되는데 요거 처리하는 연습은 계속 할 겁니다. 그리고 거기 교재에는 비용의 발생이라고 되어 있는데 발생이 증가해요. 그렇게 좀 기억을 해 주시고요. 여기는 그렇게 크게 중요하진 않습니다. 그래서 조금만 더 보고 쉴게요. 그 다음에 교재는 44페이지. 그 다음에 거기 44페이지 보시면 전기라고 있는데요. 요즘엔 전기 안 해요. 전기가 뭐냐면 장부에 옮겨 적는 것을 전기라고 하는데요. 요즘에는 전기 안 하고 뭐 할까요? 그냥 프로그램에다가 등록합니다. 프로그램에 등록하면은 자동으로 장부를 만들어 주잖아요. 그래서 요즘에는 장부를 쓰는 데가 있긴 있습니다. 근데 거의 프로그램으로 많이 대체가 되어 있는 상태예요. 거의 90% 이상. 99%? 근데 아직도 장부 쓰는 데도 있어요. 근데 대부분 어떤 데에서 장부를 쓰냐면은요. 기존에 담당이셨던 분이 장부가 더 편한 거예요. 왜냐면 프로그램으로 갈아타려면 프로그램 또 연습을 해야 되고 공부를 해야 되잖아요. 근데 자기는 장부가 더 편해. 그래서 아직도 장부 쓰는 데가 있긴 있어요. 그래서 과거에 한번 또 수강생분 중에 한 분이 연락 왔는데 저도 장부 쓴 지 하도 오래돼갖고 장부 어떻게 쓴지 기억도 안 나요. 그리고 지금은 장부 가르쳐 주는 데가 거의 없어요. 왜냐면 요즘엔 장부 거의 안 쓰잖아요. 다 프로그램 이용해서 많이 하지. 그래도 있긴 있습니다. 소수로. 그래서 전기는 저희한테는 그렇게 중요하지 않고요. 또 구조는 이렇게 되어 있어요. 어떻게 되어 있냐면 거래가 발생하면 그거를 분괴를 합니다. 그 다음에 분괴를 하고요. 그 다음에 그 분괴가 끝나면은 전기를 해요. 근데 요즘엔 전기 안 하고 프로그램에 뭐 한다고요? 입력을 합니다. 이렇게 좀 변화가 되어 있다라는 거, 그 부분은 참고하세요. 참고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하나만 더 보고 쉬도록 하겠습니다. 거기 47페이지. 지금 설명드리는 이쪽 파트에선 그렇게 잘 안 나옵니다. 거기 주요부라고 있으세요. 그래서 주요부는 말뜻 그대로 중요하다 그래서 주요부인데요. 주요부에 두 가지 있죠. 분계장하고 총계정 원장이라고 있는데 이 분계장은 분계하는 데라 분계장이에요. 그 다음에 총계정 원장은 전기하는 곳입니다. 장부 만드는 곳을 총계정 원장이라고 표현은 합니다만 요즘엔 이 작업을 누가 다 해준다고요? 컴퓨터가 다 해주고는 있습니다. 그래서 과거보다 그렇게 중요하진 않으세요. 그 다음에 잠깐만 쉬었다가 3시에 조금만 더 보고 그 다음에 이제 중요한 내용 들어갈 겁니다. 그래서 잠깐 쉬었다가 3시에 다음 거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 화요일까지는 계속 시끄러울 거예요. 잠깐. 일단 투표가 끝나야 좀 조용해지지 않을까. 여기가 또 메인이라 맨날 오실 거예요, 지금. 뭐 어떡하겠습니까? 저분들도 돈 받았으니까 받은 건 해야지.
저희 와이프도 갑자기 오빠 나도 저거 할까 그래갖고 집이나 지키세요 그랬는데